있을 것 같아요. 만주의 독립투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중국의 제재가 이어졌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했어요. 긴박한 가이드의 통화. 또 가로막혀 있다. 뒤에는 막혔어. 저도 이렇게 공안 감시 속에서 촬영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드넓은 만주로 향했다. 지난 8월 21명의 독립대장정 대원들이 모였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원들이다. 공항에선 간단한 출정식도 가졌다. 우리는 죽음을 곁에 두고서도 언제나 조국 독립만을 생각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엄숙하고 치열한 자세로 배움에 임한다. 독립대장정 화이팅!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의 해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비장한 각오들을 아마 저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가시는 단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한 만주는 뜨거운 독립투쟁의 역사가 생생한 곳이다. 첫 도착지는 서간도의 대련. 이번에 참가한 대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에서부터 역사 여행 작가, 사진 작가, 기록 영상 전문 팀까지 총 망라되어 있다. 대장정 일정은 4박 5일. 만주의 서간도에서 북간도까지 총 1,500km의 강행군을 하기로 했다. 대련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건설한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여순감옥. 여순감옥은 청일전쟁 후 일본이 세운 곳으로 주로 항일투쟁을 하는 독립투사들을 수감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안중근 의사. 왜 이토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중근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는 저 사람은 분명히 러일전쟁 전에 동양평화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침략의 법칙이었다. 아시아 국가가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토.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저격에 성공했고 사흘 뒤 여순 감옥으로 이송됐다. 여순 감옥에는 당시 안중근 의사의 감방이 그대로 보존돼 있지만 이날 공개되지는 않았다. 현장 오니까 확실히 좀 이미 사라진 지 되게 오래된 감옥, 이제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불신년스러운 느낌이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죄수들이 입는 수의에서부터 당시 유물들과 흔적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여순 감옥. 안 의사는 이곳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독립을 위해 죽음을 택한 31살의 청년 안중근. 잔인한 고문 현장을 보니 마음이 아파온다. 여기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안 되고 감옥은 열악하네요. 간방 크기는 서대문 형무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여기가 훨씬 더 위쪽이니까 더 추웠을 거고 말 안 통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각오를 했을 텐데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창살한 그의 고뇌가 느껴진다. 안 의사가 처형당한 사형장. 이곳은 처형이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세 사람을 나란히 세워 목줄을 걸었고 사형 후에는 확인을 위해 쇠꼬챙이를 목구멍에 꽂았다고 한다. 처형 당시 안이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안중근 의사의 본인이 그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많은 그런 그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미처 이 당신이 쓰고자 했던 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철학적인 면들도 다 구현하지 못한 채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담담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아쉽고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이사의 유해는 교수대 뒤편의 이 문을 통해서 죄수 묘지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이사의 유해와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순 감옥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안이사가 재판을 받았던 여순 지방법원이다. 감옥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던 안이사. 이쪽 진로를 희망하다 보니까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진로 중에서도 약간 동북 공정이나 일본 역사 문제 이런 데 관련해서 국제 변호사의 필요성을 좀 깊이 느껴가지고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장소 방문한 데서 좀 기대가 좀 됐었어요. 안이사 재판이 열렸던 제1호 법정. 이곳은 재판 당시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의자에서 안이사는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첫 재판을 받았다. 안이사는 자신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적인 이토를 사살한 것이므로 일본 형법이 아닌 만국 공법에 의해 포로로 취급해달라며 재판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묵살됐다. 되게는 저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돌려서 봤을 때 참 위대한 사상가다. 특히 나라 잃은 그러한 서름을 참 온 국민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골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의 열린 깨어있는 그런 삶 자체를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하심이 느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되고 시대 정신이 되었던 독립 열사들. 한국의 독립을 비단 한국인만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니다. 임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었던 정종환 선생님이 6번이나 국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중에 상당수의 루트를 이 이륙양행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의 비밀 교통국이 있었던 이륙양행. 대원들은 이륙양행의 옛사진을 준비해왔다. 이륙양행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이제 여기 단층 구조하고 위에 새롭게 올리는 당시에도 이런 구조여가지고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륙양행은 당시 무역회사였다. 비밀 교통국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영국인 사장 루이스 쇼. 모국인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하에서 독립전쟁을 치르자 조선 독립의 동질감을 느끼고 도왔으나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폐쇄당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 하지만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다.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서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 버스 타고 지나가잖아요. 버스가 5분? 10분 간격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저 버스를 못 타는구나. 북한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배 위에 오른 대원들. 압록강 상류로 올라갈수록
끊어진 다리와 북한이 더 자세히 보인다. 손에 잡힐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곳. 사진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 이북 실향민 아버지를 둔 이재철 씨.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다. 저도 손을 흔든 의미가 저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같은 동포라는 그런 용서 숨쉬는 그런 어떤 뜨거움, 언젠가 남북통이 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죠.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분단의 벽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을 북한산 물건으로 달래본다. 얼마예요? 100원이요. 100원이요? 네. 기념으로요. 이 경고 문구 없는 담배 케이스 정말 오랜만에 봐요. 보통 제가 이제 보고 홍콩이라 그러면 믿어요. 여기가 평양 야경인데 이 건물이 이 건물. 들이 찍어서 전시할 때 거고. 근데 평양만 이렇지 사실 개성 굉장히 큰 도시로 알잖아요. 개성만 가도 우리 60, 70년대 분위기예요. 늦은 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역사의 현장을 소중히 기록하는 대원들. 피곤함도 잊은 채 한소영 씨는 역사 현장의 정보들을 상세히 적는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오면은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같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건 신춘호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거의 역사를 현재와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다. 제가 이제 GPS 작업을 하는데 역사 공간을 가서 그 현장을 위도 경도 표시를 이제 제가 좌표값을 기록을 해 놓으면 역사 현장들을 다시 답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위도 경도를 기록을 해 놓고 우리가 앱을 특별하게 개발을 하면 그 좌표값에 맞춰서 이 가는 방향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 아니면 답사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봉오동에 간다는 생각에 밤새 설레이는 최성주 씨. 진짜 잘생기신 분이죠. 봉오동이 어떤 곳인가 무장 독립군 기지로서 봉오동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만 알지 봉오동이 어떤 곳이었냐 하는 그런 이해가 별로 많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땐 가을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여름에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봄에 봉오동, 가을에 봉오동, 여름에 봉오동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거기는 이런 느낌이겠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고향을 못 가는 실향민처럼 이런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봉오동 전투 현장을 찾아가는 그 역사를 찾아가는 마음이 아니고 저는 그냥 고향에 가는 느낌? 그래요. 김하은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오늘은 그 압록강 그 유람선을 탔는데 유람선에서 북한을 볼 때 이쪽은 압록강 유람선을 탔을 때 그때 바라본 풍경이고 이쪽은 단교 풍경. 그렇게 두 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밤 SNS에 올려 역사의 현장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김하은 씨. 저 그냥 매일 페북에 그냥 한 장씩 올리고요.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오늘 숙제 끝. 이른 아침 대원들이 찾은 곳은 대한통의부 본부터이다. 대한통의부는 3.1운동 이후 만주에서 결성된 독립군 부대들의 연합체이다. 순종의
봄부터엔 이후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지어졌고 지금은 폐교되었다. 이렇게 학교만 남아있지? 학교도 이제 폐교가 돼가지고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조선족 학생들도 다니고 했다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 여기 말하자면 연병장 같은 느낌으로 다 채워서 열도 맞추고 뭐 이 건물 막사 같은 거 지어서 회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다 우리 독립운동에서 현실인데 이제 터만 남고 학교도 이제 폐교되면은 점점 그런 흔적도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역사가 점점 현실이 아니라 이제 책으로만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맨손으로 조선의 독립을 이끌어낸 독립투사들. 그 뜨거운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사진에 담아내고 있는 김동우 씨. 의미 있는 작업인 만큼 매번 쉽지가 않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이제 작업 중에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현장들이거든요. 사실 저 혼자 작업을 다니면 이런 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느낌이 이 현장에 드는지 그래서 2번, 3번 찾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 일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단 스케치하는 정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가 그의 사진 속에서 살아난다. 만주의 독립투쟁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일본 수상경찰서이다. 어떤 사람이 상해에서 배를 타고 오는 것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있던 경찰이 바로 잡습니다. 그 바로 잡았던 인물이 이회영입니다. 실제로 상해 일대에서 수송선을爆破한다든지 총영사관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주도했고요. 조선 제1의 명문가이자 거부였던 우당 이회영.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현재 600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팔고 6 형제 일가 40여 명이 만주로 망명한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과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이회영 선생이 세운 독립군 교육기관.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는 길. 또 싣고 나올까 하다가 지금. 장마철 폭우로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신흥무관학교 턱까지 올라가기에는 위험해 보인다. 대표로 갔다면 산 있어. 잘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박광일 씨가 과감히 앞장선다. 독립 열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용기를 내게 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투사들만큼이나 열의가 점점 강해지는 대원들. 선생님, 그 마을은 이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을 것 같죠?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회영 일가가 정착한 마을은 여기는 처음에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세 번째 신흥무관학교. 세 번째. 세 번째라는 거는 원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울 때는 그 숨겨진 공간에 세웠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산자라 그래서 1919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면적만 해도 대략 한 3만 평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중등교육과 군사교육을 병행한 신흥무관학교. 3.1운동 이후 조선의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이곳 학교로 몰려들었다.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지청천, 김경천 등도 이곳으로 망명해 교관으로 활약했다. 독립쟁취와 독립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 신흥무관학교. (10여 년) 동안 3,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돌아오세요. 그런데 빨리 오세요. 돌아오세요. 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오래요. 나오래요. 공안이 공안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공안이. 그럼 나가야지. 저 멀리 소나무 있는 곳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걸 알고 도망가세요. 저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세요, 저쪽에 오세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현장 접근을 막고 있는 중국. 긴장감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기는 대원들. 급박한 상황이 또 언제 펼쳐질지 모른다. 저도 이렇게 공안 감식석에서 촬영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긴장이 됐는데 이 기회가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청산리 대첩 현장을 찾아가는 길. 공안에서 또 연락이 왔다. 대원들이 가는 길을 차단했다. 뒤에는 막혔어. 청산리 뭐 입구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셨듯이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제재를 좀 가하다 보니까 결국 가던 길을 돌려 작은 돌비 속에 있는 무덤으로 향했다. 이곳은 대종교, 나철, 서일, 김규헌의 묘이다.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청산리를 향하고 있는 세 사람의 조그만 무덤이 그들의 활약상을 말해줄 뿐이다. 홍암 나철 선생은 민족의 단합을 위해 대종교를 창시했다. 이후 서일, 김규헌과 함께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다. 청산리에 매복해 3천여 명의 일본군을 처단해 승리로 이끈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이 역사적인 조명을 받고 있지만 대종교의 세 분도 청산리 대첩의 숨은 주역들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것이라 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잊혀진 독립선열들을 계속 찾아 나섰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놀이공원이 보인다.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의 장소였던 일송정.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독립유적지고 그런데 이쪽한테는 중국에서는 그게 관광산업지로 개발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꾼 것 같은 기분이어서 조금 찝찝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일송정에 오르면 해란강이 평야와 함께 한눈에 펼쳐진다. 일송정은 소나무 이름. 평평하게 가지를 친 모습이 마치 정자와 같이 아늑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무래도 여기가 예전에 우리 그 선구자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일송정 푸른소른 할 때 그 일송정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한 줄기 해란강은 흐른다라고 하는 게 또 저 밑에 해란강이기도 해서 용정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 용정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우리의 독립운동이잖아요.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노랫소리. 이 노래에 담긴 어떤 서정, 그 어떤 목소리는 지금도 의연하게 우리의 그 심장을 두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심정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일송정에서 호연지기를 키웠다는 수많은 독립선열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오면서 봤던 그 수많은 그 간도 지방에 만주 지방에 폈던 그 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땅에서 쓰러졌던 그 허망하게 돌아가셨던 조국 강복을 위해서 그 이름 모른 그 무명 용사들의 생각이 좀 나서 저는 한편으로는 위대한 영웅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안중근이라든가 뭐 최은선 장군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장군님 밑에서 묵묵히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름 없이 산화한
그런 무명의 들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수처럼 이름 별로 없지만 그 이름 없이 살아난 그 독립군들의 그 넋을 한번 그리면서 제목을 무명의 들꽃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시를 잠깐 쓰고 있었던 중인데. 그들의 희생 앞에 마음이 겸허해진다. 최운산 장군도 뒤늦게 조명을 받았다. 손녀 최성주 씨의 노력 때문이다. 걔를 주려고 가져온 거.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봉오동 마을을 지키고 있는 촌장님의 딸 선물들. 애들 거 되게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놓고 하는 그런 건데 애들은 잘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옷은 별로 없는데 가방이 크잖아요. 나는 공간이 많아서 그러면 다음에 봉오동 갈 때 걔를 줘야지 하고 놔뒀던 거 주섬주섬 넣다 보니 가방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짐이 많아요. 용정으로 가서 용정으로 갔는데 점심 같은 시간 남은 일정 점검이 한창이다.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봉오동 가서도 그 저기 전화 오는. 네, 여보세요? 네, 성우 씨. 아, 네, 그럼 제가 약 갖다 드릴게요. 705 맞으시죠? 대원 중 승호 씨가 탈이 났다. 혹시 아, 네, 선생님. 많이 안 좋으세요? 아, 아까 저녁 먹고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기름죽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오기 전 장염을 심하게 앓았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으로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한다. 혹시 아프셔도 전화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대장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게 일정이 좀 소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약 먹었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좀 힘들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내일 또 아프면 또 약 받으면 되죠. 그래도 여행 왔으니까 충분히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잘 견뎌보겠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 최울산 장군이 1945년까지 그 서남촌에서 사셨어요. 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사실은 그 집터밖에 없어요. 그 자리 거기서 살아남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가는 길. 도문 고속도로 이정표를 지나 조금만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수남촌 팽말이 보인다. 수남촌은 봉오동을 지키고 있는 마을이다. 1920년대 함경북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주로 봉오동 전투에 참가한 독립군들이었다. 수남촌 촌장님. 수남촌 주민들은 봉오동 전투로 인해 반일운동 정신이 가슴 깊이 남아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금방 도착하는 길이. 네네. 아니요, 여기 부녀회장이세요. 부녀회장. 저기 우리 노래 자꾸 들려보세요. 얼마 만에 보시는 거세요? 1년? 1년? 네, 작년 6월에 만나고 지금 1년 2개월이네요. 저희 매일매일 변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그래, 매일 변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촌장님의 부인. 지금 오는 길이에요? 네, 지금 봉오동 왔다가 우리 여기 금방 보고 또 돌아 나가야 되거든. 내가 윤주 옷 몇 개 하고 그래 갖다 놓고 가려고. 내가 이게 윤주가 딸의 선물을 주러 촌장님의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중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남촌. 2016년 중국 내 대표적인 조선족 전통 마을로 선정했다. 기린성 케미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러면 나오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지. 고향에 온 것 같이 신이 난 최성주 씨.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같은 민족임을 느낀다. 네네네. 저기 수남촌이 우리나라 지방 같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제 좀 정감이 된 느낌 들었고요. 아까 순장님이 뭔가 좀 이렇게 한글도 들어가고 해서 아까 우리 민족의 어떤 기운이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더 좀 애틋하기도 하고
더 그랬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연번이 우리 동포인데 대한민국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다. 전망대도 모르잖아. 수진아 여기 전망대 이제 마을 전체적인 전경 사진인데 여기 이제 입구에 조각물들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춤추는 사람도 있고 요 뒤에 보면은 빨래하는 어머니 모습의 조각도 있고 뭐 정문. 수남촌에서 10여 분 올라가면 저 수치가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문을 지나야 봉오동 전투 현장을 갈 수 있다. 문 입구에 있는 기념비만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봉오동 전투 전적비가 있고요. 전적비 뒤에 이 댐 본체가 아주 큰 게 있죠. 그리고 그 댐을 지나서 이렇게 한 10km 들어가면 진짜 봉오동 전투 현장이 있고, 저한테는 이 댐 건너편에 저희 증조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저희 선산이 있는 곳이죠. 아니 할아버지 선산이 못 보시고 가셔서 좀 어떠세요? 너무 안타깝죠. 가서 벌초도 좀 하고 오랜만에 왔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 최진동 장군 등이 연합해 일본군에게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다. 최진동 장군의 동생 최운산 장군은 대한군무 도독부 군대를 양성했다. 한평생을 민족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 이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찾은 나라는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다. 소녀상 인형. 여기 이 강을 넘으면 북한이요. 네. 우리 굉장히 강폭이 좁네요. 생각보다. 예. 예전에 이쪽으로 도강을 겨울에 많이 도강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립운동 하시던 분도 그렇고 강점기 때도 그렇고 만주 이주민들도 이 강을 많이 넘어왔다고 그러고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거든요. 네. 역사와 함께 흐르는 두만강. 강폭은 고작 100여 미터. 강 너머가 바로 북한이다. 아 여기 계단이 있네. 불어난 거네요 확실히. 여기 계단이 만져져요. 이게 지금 더러워 보여도 전혀 끈끈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시원하고 와. 압록강에도 손 담그고 왔는데 두만강에도 담갔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손에 잡힐 듯이 진짜 가까운 거래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통일전망대나 파주, 고성 이런 데서 볼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의 오성홍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뭐 조용한 도시 같지만 최근에는 김정은이 또 방문을 할 때 이쪽으로 기차를 타고 저 철로에 있는 곳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또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우리 땅을 중국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들른 용정의 한 냉면집. 용정에서 소문난 맛집이다. 한국의 평양냉면과는 또 다른 맛이다. 이름이 뭐예요? 뭐 달걀 고명. 이거 무슨 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구마전 분이에요. 고구마전 분 들어가서 약간 더 투명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먹는 고구마 냉면하고 좀 다른 게 얘는 더 탄력이 더 좋아요.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식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성정도 다 산으로 올라갔었고 처음에 여기 출발할 때도 완행열차 18시간이니까 15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요새는 날씨가 시원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에 쪄드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딱 와서 이거를 먹는데 그 시원한 맛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이 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너무너무 더우는데 이번에는 이쪽을 가니까 이 냉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그래도 그 시원한 맛도 잊지 못해요. 우리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말 이름으로 그 지명을 만든 용정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정의 이름이 생긴 바로 이 우물 때문에 생겼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은 우리 용정의 역사를 말하는 용정의 이름을 말하는 대표적 상징물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종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이곳을 개척했고 독립운동도 함께했다. 봐라, 용정에서 조선인들을 봐라. 일제 총칼 앞에서 앞서서 싸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우리도 조선인을 따라가라 이렇게 호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계는 조선인들 이 소식 알고 함께 중국 학교, 한국 학교 학생들 함께 이 행사를 합니다. 1919년 3월 13일 북간도 용종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3.1 운동 이후 북간도의 한인들과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인원이 3만여 명에 이른다는 기록도 있다. 이를 계기로 만세 운동이 간도 전역에 퍼졌고 항일 무장 투쟁을 펼치는 힘이 됐다. 그날 현장에서 희생된 13명의 유해가 용정 남쪽에 안장되어 있다. 독립운동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일이었다. 철혈 광복당 대원들. 여기를 해서 지나서 저 가서 저기만 가면 숲이가 나무 숲이가 부도나무 숲은 많았어요. 거기 숲에 숨었다가 뛰쳐나왔지.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이 돈으로서 이제 연해주에 가서 무장을 사서 우리 독립군을 무장하려 한 겁니다. 무기를 사려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 변절자가 있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독립군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이 이송 중이던 한국 돈 15만 원을 탈취했다. 철혈 광복단이 이때 활동을 많이 했나요? 많이 했습니다. 철혈 광복단 필요 군자 문학가들도 항일 운동에 동참했다. 들어오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윤동주 시인. 그가 당시 공부했던 교실에서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여기서 공부를 했던 윤동주, 라운규, 그다음에 송몽규.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독립의 간절한 소망을 시에 담기 시작했다. 이 문학의 힘으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일본 교토에 가서 교토 제국대학에 있는 그 수재인 송명규와 윤동주가 그때 동지사 대학에 대입하려 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공부도 안 하고 후배하고 셋이서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문화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내자. 그러나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이 27세. 시를 통해 일제와 맞선 윤동주. 그의 시를 다시 되새겨본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1941년 2월 20일. 윤동주. 우연찮게 서시라고 하는 노래를, 그러니까 시를 노래로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그 조영남 씨가 연변에 윤동주 시인의 묘를 찾아왔었는데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 생가를 둘러보고
문득 이 악상이 떠올랐다고 해요. 죽는 날까지 처음 들어본 지역 그리고 처음 들어본 단체 그리고 정말 처음 들어봤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심할 수밖에 없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었고요. 100년 전에 오늘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그런 며칠을 보냈다는 거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그런 4박 5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별의 이른 밤 마지막에 어머니를 불렀던 그 윤동주의 그 마음을 좀 느끼는 것이 고향이 있다는 그 자체가, 조국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예. 사실 좀